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시라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치료도 한계가 있다. 우선 신경성 위장병처럼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 1161명을 내시경으로 관찰한 결과 996명 86%가 정상소견, 165명 14%만 미란성 식도염으로 확인되었다. 치료 또한 약을 먹을 때만 괜찮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대부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의 의학적인 정의는 우리가 몬트리올 합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의 몬트리올 있잖아요. 거기에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연구하는 닥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딱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그 정의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거든요. 의학적으로. 그 정의를 보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것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 혹은 우리 구강으로 역류가 되면서 뭐랄까 불편한 증상 혹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어떤 생각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해요. 왜? 불편한 증상을 유발. 사실 불편하다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그 불편하다는 게 그럼 대략은 어떤 정도인가? 보통은 한 일주일에 좀 심하지 않은 경한 정도의 증상이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중한 증상이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증상이 만약에 역류가 막 산이 막 계속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도 만약에 증상이 없다. 불편하지 않다. 환자가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좀 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은 이제 의학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 치료는 대표적인 치료가 우리 PPI라고 위산 분비 억제제, 위산을 딱 100% 스톱시키는 약을 드시거든요. 아침 공복에 하나씩 드시는 약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약을 드시게 되는데 이 위산 분비를 100% 억제하는 약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문제도 많고 효과도 100%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PPI라는 약을 드시고 한 30-40%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의도 있어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중에 약도 안 듣는 역류성 식도염, 불응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응성이라는 이 정의가 8주 동안, 한 2달 동안 이 PPI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분들, 그게 한 30-40%가 이런 분들의 효과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문제들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 PPI라는 게 위산을 100% 스톱을 하는데 우리 몸에 우리 위에 산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든 입을 통해서 균들이 막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균을 죽이는 게 산이 이 균을 딱 죽이게 돼요. 근데 산이 없으면 이 균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 장에 그대로 박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에. 그럼 그 나쁜 균들이 많으면 이 썩은 가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가스들이 그득 차면서 역류 같은 증상들도 생기게 되고 복부가 더부룩하고 팽만 되고 가스 차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증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이 없으면 우리 칼슘의 흡수 우리 칼슘이 흡수가 안 되면 어떡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B2 같은
비타민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혹은 철분의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빈혈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장에 용종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약을 드시면 조금 더 우리 치매 쪽으로 더 안 좋아지는 쪽에 그런 연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이 30~40% 듣지도 않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아마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도 아까 설명된 대로 보면은 우리 내시경 아까 1161명 이제 관찰을 해서 86%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는데,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70%는 내시경이 안 나와요. 보통은 역류가 되니까, 산이 역류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랄까 산에 의해서 점막이 막 까져 있는, 우리 미란성이라는 표현에 까져 있다를, 어쨌든 미란성의 식도염을 우리가 보이는 미란성 자체를 보이는 소견이 나올 것 같은데 70%는 나오지가 않아요. 딱 한 30% 정도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검사해도 나의 그 위식도는 깨끗한데 계속 산은 올라오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서 저희 병원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약을 먹을 때만 괜찮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2020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증상이 호전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를 6개월간 추적 관찰했더니 70, 80%가 재발, 1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는 80, 90%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검사에도 안 나오고 약도 안 듣고 그나마 약이 듣는 경우에도 재발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 따라 이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병리를 어떻게 해서 환자분들이 낫게 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좀 나오게 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새로운 병리의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치료법도 재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가 잘 안 돼서 심각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의 한의학적 병태를 살펴본다.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몬트리올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일반적인 약물 치료 혹은 수술 치료도 하긴 하지만 이 부작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의 역류성 식도 질환의 어떤 대처법, 병리와 그 다음에 치료법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한의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병리를 해결하고 치료를 하면 정말 많이들 이제 살 것 같아, 그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드릴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담 한방병원 재교 원장이었습니다.